자, 12번 문제 보면 3차 함수 fx가 x세제곱 빼기 6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래프가 뭐 대충 어떻게 그려졌을 텐데 얘가 0,1이라고 하는 애는 지나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3차 함수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가 이게 fx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주어졌는데 똑같은 점을 지나간답니다. 2차 함수가 똑같은 점을 쓱 지나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만나서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프 그리실 때 조심하세요. 반드시 오늘 역전됩니다. 3차가 반드시 나중에 이겨요. 근데 이게 문제 풀 때부터 늘 이거 염두에 두고 계셨어야 돼요. 교정 같은 거 풀 때 이런 거 나중에 되게 본인들이 그려놓고 나서 그림을 믿어요. 그럼 만나는데 이거 두 개인가 보다. 아닙니다. 3차가 반드시 역전돼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요점일 K 컴마라고 나는데 그러면 여기서의 접선을 딱 걷더니 요점에서 교점에서 만났더라.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요점을 당연히 여기에서의 접선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오로와 나싱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K 컴마가 됐을 거고 K세제곱 빼기 6K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1이었을 겁니다. 미분에서 기울기 접선을 잡을게요. 그러면 3K제곱 빼기 12K 플러스 8이 기울기였을 거고요. X-K 플러스 빼기 6K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1이다가 접선의 방정식이었을 거예요. 자, 뭐 정리를 하든 말든 이제, 자, 요 놈을 정리를 했다고 칩시다. 자, Y는 3K제곱에 빼기 12K 플러스 8의 X가 됐을 거고요. 빼기, 요거 넘어가니까 2K 세제곱, 이거 넘어가니까 플러스 6K제곱, 플러스 8K는 날라갔으니까 플러스 1이다. 이제 요렇게 돼서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이 오셨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점이 0,1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0,1을 지난다를 풀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1은 마이너스 2K 세제곱 플러스 6K 제곱 플러스 1이 됐을 테니까 자, 2K 제곱으로 묶어주면 K 마이너스 3은 0 나오네요. 그럼 K는 0이거나 3인데 여긴 3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0에서 접하는 거야 뭐 그렇다 치고요. 그럼 3 자, 그럼 여기는 3컴마가 됐을 겁니다. 여기가 3컴마라는 점이 됐겠죠. 여기다 3 집어넣게 되면 얼마 나오게 되나요? 여기 27 빼기 69 54 빼기 플러스 38은 24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7에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네요. 요 점은 0,1이 됐겠죠. 여기까지 되셨죠, 그죠? 자, 근데 이 2차 함수는 뭐라고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럼 이 2차 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gx는 최고차도 뭔지 안 가르쳐 주니까 ax제곱 플러스 bx 요놈만 썼으니까 플러스 1 정도는 쓸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문제의 풀이가 두 가지로 갈라져요. a, b를 구한 다음에 문제를 풀 것이냐 아니면 그거 없이 풀 것이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문제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 넓이를 S1이라고 했고요. 요 넓이를 S2라고 했는데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S1은 K가 이거니까요. 이 직선의 방정식 K에다 3 집어넣으면 이 식도 나오겠죠? 뭐 여기다 3 집어넣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두 점을 지난 직선을 구하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똑같아요. 자, 그럼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나오네요. 요거는 얘가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쵸? 자, K는 3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지금 이 넓이랑 이 넓이랑이 같다고 했는데 우리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는 이 넓이 S1은 굉장히 쉽죠. 그쵸? S1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서 이거 그냥 뭐 풀 수도 있는데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건 미적분적인 관점에서 되게 많이 써먹는 풀이들이기 때문에요. 이거 미적분에서 많이 써먹는 응용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 얘가 쉽냐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고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여기를 뺀 게 넓이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는 3이었을 거고 여기는 0이었죠. 맞죠? 그럼 S1의 넓이는 요거 공식이 있잖아요. 그쵸? 공식이 있습니다. 그럼 공식이 있으니까 요건 뭐지? 12분의 기억나세요? 12분의 간격하고 최고차 쓰는 거. 그럼 여기는 12분의 3의 4제곱일 거고요. 곱하기 최고차는 3차의 최고차니까 1이 없겠죠. 요게 S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3으로 나눠주니까 4분의 3의 세제곱이다가 됐을 겁니다. 그럼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다고 했는데 그러면 S2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 여기를 빼서 적분을 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얘는요. 얘랑 얘랑은 같아요. 얘랑 얘랑은 같습니다. 왜? S1과 S2가 같은데 자, S2를 쓰는 법을 잘 보자는 거예요. S2는 뭐냐면요.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서 빼기 gx를 해서 적분해 주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풀이 중에서 쓰게 하고 싶었던 건 얘입니다. 얘. 여기 중요한 게 여기예요. 요거는 미적분에서 되게 많이 써먹는 패턴의 풀이에요. 많이 써먹는 패턴의 풀입니다. 왜냐면 자, 이것의 넓이는 되게 간단해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넓이는 되게 간단한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문제는 최고차가 A라는 거잖아요. 물론 A를 구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여기서 여기를 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넓이를 구해야지 라고 해서 A 값을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넓이를 구할 때, 풀이법 두 가지인데, 하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자, 이 넓이는 이렇게 생겨먹었으니까 여긴 당연히 0이고 여긴 3이에요.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6분의 간격 3의 세제곱의 최고차 A가 넓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구하면 A는 얘랑 얘랑 같으니까 A는 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A는 구하는데 그러면 B는 어떻게 구하느냐? 3, 얘를 지나니까 B도 구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적분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A, B를 안 구하고 푸는 풀이법도 있다는 거예요. 얘는. 지금 자, 이 넓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를 빼낸 것이 적분한 거잖아요. 0부터 3까지. 그렇죠? 근데 물어본 게 뭐냐면 0부터 3까지의 gx의 dx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건 얘예요. 지금 이 문제의 키포인트, 내가 설명하고 싶은 키포인트가 뭐냐면 구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구하라는 것을 구하려고 하면 굉장히 구차한 작업을 해야 돼요. 요식을 다 구해서 적분을 하려면. 근데 얘를 갖다 중간 과정의 쉬운 과정 중에서 얘를 떨궈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나요? 요거 시그마는 분리시킬 수가 있잖아요. 얘를 분리를 시켜버릴 수가 있으니까. 자, 얘를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dx 하고요. 빼기 0부터 3까지 gx의 dx로 얘를 갈라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얘예요. 요거예요, 요거. 요렇게 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형태는요, 미적분에서 되게 많이 써먹어요. 적분할 때, 특히나 적분할 때 되게 많이 써먹는 패턴의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적분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x가 됐을 거고요. 0부터 3까지 때려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3이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네요. 여기가 12분의 3의 4제곱 이렇게 됐을 테니까요. 3으로 약분해주면 4분의 27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요 놈이 넘어가면 구하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빼기 4분의 27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A, B를 안 하고.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거 넓이 구하는 건 쉽습니다. 이거 넓이 구하는 것도 여기서 여기를 뺀 식을 써놔버리는 거예요. 그냥 식을 써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는 얘인데 인티그랄은 어차피 시그마랑 똑같은 거니까요. 중간에 똑같은 거니까 구하기 쉬운 개념을 써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이 계산을 안 하고도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미지수가 물론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의 차이가 있고요. 미적분에서는 아예 여기서는 그래도 개수니까 2차니까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만약에 gx가 2차란 말도 없어버리면 진짜 골 때리죠. 2차란 말도 없어버리면 골 때리죠. 그냥 gx 이렇게 때려놨다고 쳐봐요. 그러면 미지수를 못 잡아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못 잡아내버리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얘는 교점을 구하려고 하는 문제 때문에 2차 함수를 때려 넣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좌우당과 gx가 2차 함수란 말이 없었으면 아주 골 때리는 문제가 돼버리지 않겠어요?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A, B를 못 구하게 되니까, 자, 요렇게 식을 풀어내는 거예요. 이건 미적분에서 많이 써먹습니다. 아예 이건 차수 추정이 안 되거든요. 삼각함수 코사인 해가지고 몇 차 추정 이런 공식도 없어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렇게 푸는,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미적분 할 때 고난에 대해서 많이 써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요. 보통들 요거 되게 많이 틀렸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잘 보세요. 일단 문제를 천천히 갑시다. 닫힌 구간 0부터 2파이까지는 다 포함되는 거 습관되어야 되고요. fx는 k 곱하기 sin x고요. gx는 코사인 x래요. 자, k 곱하기 sin x니까 이제 sin x 1에서 얘가 적당히 올라갔을 수도 있고 내려갔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림상 얘가 이렇다 하니까 믿어줄게요. 여기는 2파이에서 끝났고요. 여기는 당연히 파이였을 겁니다. 여기는 당연히 k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자, 코사인 x의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여기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와야 되니까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자, 그래서 만나는 교점이 생겼는데 요 교점을 A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 점을 B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A하고 B를 쫙 연결을 했는데 얘가 여기서 딱 C라고 하는 점에서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것이 이 C라는 점이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다라고 돼 있어요. 3대 1로 외분한다는 점의 느낌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3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일 때 3대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분이란.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럼 이게 3대 1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기가 2일 때 요 놈은 1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자, AB를요, 3대 1로 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슨 얘기냐면 그 점을 P라고 할게요. 그럼 AP, 앞에 거부터 쓰시면 됩니다. AP 대 BP가 3대 1이란 얘기예요. AB를 3대 1로 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무조건 AP 대 BP가 3대 1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니 AP 대 BP가 3대 1이 되는 게 이게 3대 1일 수도 있잖아요. 맞죠? P가 여기 있다면 AP 대 BP가 3대 1일 수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바깥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걸 내분한다 그러고 밖에 있는 거를 외분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당연히 두 점을 말하게 돼요. AB를 3대 1로라고 하는 것은 두 점을 말하게 되는데 이 선분의 내부에 있으면 내분점, 밖에 있으면 외분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내분 외분을 썼어요. 이제 2대 1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그때 이제 여기서 여기를 쓱하니 올려서 만나는 점이 있는데요. 요 점을 D점이라고 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제가 첫
첫 번째 관점으로 잡을 것은 어디냐면요. 첫 번째 관점으로 잡을 때는 어디냐면 교점을 잡을 겁니다. 두 개의 교점을 잡을 거예요. 어차피 두 개가 만났으니까 당연히 교점은 걸릴 겁니다. 자, 그러면 K 곱하기 사인 X랑 코사인 X의 교점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근데 여기서 딱 볼 수 있는 거는 저거를 풀겠다? 교점을 못 구하죠. 이 값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양변에 코사인으로 나눠줘 볼게요. 그럼 탄젠트 X 곱하기 K는 1이다가 될 거고요. 그럼 탄젠트 X는 K분의 1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탄젠트 X는 K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잖아요. 자, K분의 1이라고 하는 선을 딱 긋게 되면 이 점과 이 점이 만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것의 주기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파이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죠? 그럼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좌우당각 요 간격은 파이. 왜? K분의 1에서 K 값을 안 정해줬으니 얘는 어디에 찍힐지는 모릅니다만 얘랑 얘랑의 간격이 파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무슨 말이냐? 이 교점의 X좌표랑 이 교점의 X좌표의 간격은 무조건 파이입니다. 교점과 교점의 간격은. 출발은 어디서 했는지 K값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긴지 모릅니다만 처음에 만난 점하고 두 번째 만난 점의 간격은 파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파이라고 얘기가 되는 순간에 얘가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2대 1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은 2분의 파이다라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요게. 닮은 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잡았던 거는요, 교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점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교점을 출발하는데 사인과 코사인 같이 나왔으니까 제가 코사인을 쓰거나, 그럼 사인 코사인 같이 나오면 머릿속에 두 개 떠오르잖아요. 얘는 코사인으로 나눠줄 수 있으니까 탄젠트로 되는 형태가 있을 거고, 아니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를 썼었어요. 될 거예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간격은 알려줬는데요. 이 K 값에 따라서 얘는 만나는 곳이 다 틀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가 생겨요. 요 짓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제가 여기서 시간을 굉장히 질질질질 끌고 있는 거는요. 여기서 어떤 생각 하나가 딱 떠오르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놓고 푸는 거예요. 제일 앞에 나온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앞에 있는 걸 미지수로 놓고 풀으라고, 알파라고 놓고 풀으라고. 요렇게 내셔야 돼요. 요게. 그렇게 삼각함수에서요. 아까 제가 이랬잖아요. 삼각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5분의 4였어요. 그럼 이 값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얘를 알파로 놓고 풀어라. 다른 데가 아니라 제일 앞에 나오는 여기를 알파로 놓고 풀어라. 요 생각이 떠올라야 돼. 요 생각이. 요게 중요한데. 요게 중요한데. 보세요. 여기를 알파라고 놓는, 예. 근데 이게 자꾸 여기서 시간 끄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 생각이 안 나요. 이 생각이 안 나서 얘를 못 푸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자, 되게 차분하게 해보겠습니다.
얘는 알파 콤마 코사인 알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점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사인의 입장에서 보면 알파 콤마 k 곱하기 사인 알파라고도 당연히 볼 수 있을 거예요. 교점이니까. 자, 그럼 이 B점도 교점이니까요. 그런데 아까 여기서 이 주기관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파이 플러스 알파라는 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파이 플러스 알파 콤마 코사인의 파이 플러스 알파다라고 쓸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파이 플러스 알파 콤마 k 곱하기 사인의 파이 플러스 알파라고도 쓸 수 있겠죠. 물론 필요는 없지만 제가 그냥 써놓은 겁니다. 써먹을지 안 먹을지 전 사실 얘 보고 알았던 건데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요 점은 여기서 아까 이 비례율 관계 때문에 여기가 2분의 파이를 더 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얘 생각하는 거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2대 1로 준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탄젠트의 주기가 파이니까 이 간격이 파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분의 파이다 이 얘기하려고 2대 1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밑에 것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2분의 파이를 더 갔으니까 여기는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 콤마 k 곱하기 사인에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다가 될 거죠. 맞잖아요? 근데 그러면 요 점은 D점은 뭐가 되냐면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 콤마 코사인에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다라는 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 보였던 문제 맞아요. 복잡한 문제 맞습니다. 이거 뭐 거의 뭐 애들 보통 그냥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그냥 딱 들이닥치면요 겁나게 어려운 문제, 이거 뭐가 뭔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교점을 잡을 때 탄젠트의 식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교점과 교점의 주기는 파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파인데 여기서 몇 대 몇이다 얘기해서 여러분 나중에 1대1 나올 수 있으면 이게 파이면 저게 파이겠죠. 그러니까 요 관계식 주려고 이거는 이거보다 절반이다 라고 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요. 여기가 당연히 알 리가 없으면, 알 수가 없으면 여기를 미지수로 자꾸 출발하라는 거예요. 알파 이렇게. 자, 그럼 점이 요렇게 나오겠죠. 요 점은 요거고 요 점은 요거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K 값이 안 생겼으니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보세요. 이 세 점이 다 일직선상에 있는 거죠.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기울기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랑 또는 이거분의 이거랑은 당연히 뭐여야 됩니다. 같은 값이어야겠죠. 기울기가 같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겠습니다. 그럼 파이겠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점을 조금 정리를 할게요. 얘는 괜찮고요. 파이 플러스 알파인데 코사인의 파이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라고 쓰시면 되죠? 맞죠? 이거 바꾸겠습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로 바꿀게요. 자, 여기는 사인의 파이 플러스 알파는 뭐가 됩니까? 사인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알파가 되나요? 당연히 바뀌겠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K 사인 알파다 이렇게 바뀌어놨을 겁니다. 이것도 슬그머니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의 사인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K 코사인 알파다로 요 놈을 바꿔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울기를 잡으러 갑시다. 자,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파이고요.
자,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가 나오게 돼요. 요것이 기울기란 말이에요. 자, 요 두 점을 잡겠습니다.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를 빼야 돼요. 그죠? 여기서 여기를 빼면 마이너스 K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알파다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놈과 이놈은 같은 값이어야 되니까 여기 분자 분모에다 2 곱하면 여긴 파이가 됐을 거고요. 파이 약분되고 2는 약분되고 나면 K는 2여야 되네요. 이게 똑같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K는 2다가 나온 겁니다. K가 2가 나왔으면요. K가 2가 나왔으면 K는 2가 됐을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알파 값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요 놈은 뭐가 되냐면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는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는 여기는 코사인 알파가 되겠군요. 아, 사인 알파요. 이렇게 됐겠죠. 그럼 이제 사인 알파 값이나 코사인 알파 값만 구하면 되는데 K가 2라고 나왔으니까 얘랑이 같은 거잖아요, 지금. 이제는 K가 2가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코사인 알파랑 2 사인 알파가 같습니다. 근데 사인과 코사인에서 이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 해봤자 그 값은 안 나올 테니까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대신에 4 사인 제곱 알파로 바꿔버리면은 얘가 1이다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사인 제곱 알파가 5분의 1이니까요. 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1이고요. 당연히 코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2다가 나오게 되겠죠. 자, 사인 알파가 루트 5분의 1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는데 높이는 2분의 파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아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만 구하면 되니까요. 여기가 루트 5분의 1이었고 빼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5분의 2가 되니까 루트 5분의 4, 5가 되니까 여긴 루트 5가 되네요.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답이 되겠죠. 얘 난이도 되게 높은 문제 맞습니다. 높은 문제 되게 맞은데, 근데 보통 이런 문제보다, 와, 골치 아프다. 근데 교점이요? 이 식이요? 요 식이 나왔을 때 여러분 머릿속으로 두 개가 떠올라야 돼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라는 식 하나. 그 다음에 요거는 특별하게 코사인으로 나눌 수 있게 탄젠트, 요렇게 정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점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은 파이다라는 걸 찾아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얘가 2분의 파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여기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알파라고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보통 얘를 못해요. 여기를 잡으셔야 돼요. 미지수 나왔을 때. 되셨어요? 아, 이거 천천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 삼각함수에 관련된 거로 바로 이어서 넘어가 볼게요. 아마 21번 문제. 네. 이 삼각함수의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자꾸 원죄를 물어봐요. 니네 옛날에 도형 모르지.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요. 옛날에 그 도형 부분, 중3수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도형이 수능에 나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능에 나왔던 시절에 그거를 가르쳐 본 사람들은 얘가 쉬워요. 왜냐면 옛날에 맨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도형을 계속 시험에서 써먹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느닷없이 삼각함수에서 막 도형을 마구 들이대 버리니까 여러분들 어렵다고 느낍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수식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도형이 약해서 그런데 그럼 어떻게 잡냐고요. 제가 나중에 도형 정리를 한번 쫙 수능 보기 직전에 한번 쫙 해드려요. 중학교서부터 쭉 정리를 해드릴 건데 그 전에는 나올 때마다 조금씩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를 볼게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는 0,0 당연한 거고요. A점이 있는데 A점이 2,0이랍니다. 그 다음에 P점과 Q점이 있는데 A에서 P까지의 길이가 2루트 15래요. Q점이 있는데 Q점까지의 길이도 2루트 15랍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OP를 찍 걷고요. OPA의 각도랑 OQA의 각도가 같대요. 그럼 여기 세타라고 놓고 여기 세타라고 놓고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15다라고 하는 순간에 우린 당연히 사인 세타는 4분의 1이다를 쓸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 놓고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랬습니다. 우와, 문제 더럽게 어렵다. 이게 지금 이 문제를 보고요. 이게 안 거지는 순간에 망하는 겁니다. 이게 안 거지면 풀 필요도 없어요. 그냥 끝장이에요. 근데 이게 보이냐는 거죠. 자, 그러면 대충 아무렇게나 도형을 제가 뚜두두두 던져줄 겁니다. 이게 원에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사각형의 경우에 사각형이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만약에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요. 그럼 이건 원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원에서 이쪽 각은 원주각하고 이쪽 각은 원주각은 당연히 같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럼 요 네 점이 원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원주각이 같다는 것은. 그래서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는 것은요. 요 점이 원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선 하나 딱 꺼놓고 원을 쓱 지워놓는 거죠.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그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얘를 보고 자연스럽게 원을 그을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 더 할게요. 자연스럽게 원을 그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사각형은 이렇게 걷는데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80도인데 여기가 100도였어요. 그럼 이것도 자연스럽게 원을 그어야 됩니다. 마주보는 각을 더해서 180도잖아요? 맞죠? 그럼 이 마주보는 각도 더해서 180도잖아요? 그럼 요 네 점은 원에다 그으셔야 돼요. 이렇게. 요게 자동방으로 원을 그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원을 그어야 되는 상황. 그럼 당연히 어떤 직도 떨어질 수가 있냐면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각과 이 각, 뭐 그림 좀 이상합니다만 원이 안 나오겠네요. 자,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요. 이것도 원 그리셔야 됩니다. 왜요? 얘랑이 같다는 얘기는 얘랑이 180, 얘랑이 180이라는 얘기거든요. 마주보는 각이 더해서 180도면 요거 4개도 원 그리셨어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아주 지당한 얘기지만 여기가 직각삼각형이 되면 여기 지름돼서 원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때 요 놈이 지름이다라고 얘기가 돼야 돼요. 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요즘은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원 그리셔야 됩니다. 3, 4, 12, 2, 6, 10이죠?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주면 요거 원 그리시면. 요즘은 요게 수능에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자, 마주보는 점에서 원까지를 곱한 거랑 곱한 것이 같다. 그러면 얘도 원 그리셔야 돼요. 요즘 잘 안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갈게요. 일단 여기서 제일 첫 번째요. 여기 세타고 여기 세타인데, 여기서 원이 안 그려졌다. 아, 그럼 이 문제는 풀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끝난 겁니다. 얘는. 자, 원이 그려졌고요. 그럼 여긴 당연히 2겠죠, 지금. 현재. 원이 그려졌고 사인 세타 값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이거 사인 법칙 때려 넣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2는 2R이다. 그럼 사인 세타가 4분의 1이니까요. 자, 요거는 8이 될 테니까 R은 4다. 반지름은 4랍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아까 여기서 이 사각형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쪽에서 놓고 봐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얘가 세타고 얘가 세타니까 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각이랑 이 각은 당연히 같겠죠? 그럼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여기도 알파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문제의 키포인트는 뭐가 될 거냐면은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인데, 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할까요? 이렇게 자를까요? 이렇게 하나 잘라도 되긴 되겠죠? 맞죠? 그러려면, 이 길이는 2루트 15라고 나왔으니까 요거를 알아내야겠습니다. 사인 세타 값은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이렇게 구한다라고 하면 각도 중에서 요 알파 값을 구해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네요. 근데 여기가 알파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면 사인 알파 분의 2루트 15죠. 2루트 15는 2R이니까 8일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럼 사인 알파는 여기로 갈 거고요. 8분의니까 4분의 루트 15가 나오네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요 놈이 필요하네요. 세타는 있으니까 이 길이도 있고요. 이 길이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 보면 요 길이만 구해내면 되는 거네요. 근데 사인 알파가 얘니까 코사인 알파는 당연히 4분의 1이겠죠? 그쵸?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 잘 봅시다. 자, 요것을 A라고 하고요. 요거를 B라고 할게요. 자, 일단 A를 구하러 가겠습니다. A를 구하러 가는데 이 길이 있고요. 이 길이 있고요. 코사인 값도 있으니까 A는 코사인 법칙으로 얘를 구해내면 되는 거죠. 맞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제곱은이겠죠? 60은 요거요. 여기도 60이네요. 플러스 A 제곱 빼기 2A의 2 루트 5 곱하기 코사인 알파인데 코사인 알파가 4분의 1이잖아요. 60, 60이 없어졌네요. 그럼 A 제곱 빼기 4는 약분됐으니까 루트 15 미안합니다. 15A는 0이다. 그럼 A는 A 빼기 루트 15는 0이 되니까 A는 0 또는 루트 15가 나오네. 0은 아니니까 여기는 루트 15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자 2분의 1 곱하기 A 루트 15요. B요. 2 루트 15요. 곱하기
사인 알파. 사인 알파는 4분의 루트 15네요. 아, 자꾸 15를 빼먹네. 뭐 이렇게 계산이 더러울까요? 4분의 15 루트 15요? 그 다음 이거 가겠습니다. 이거는 피타고라스, 삼각형을 이렇게 그어야 되니까요. 요거 제곱하니까 4는, 자, 이거 제곱은 60일 거고요. b 제곱이고요. 빼기 2b 곱하기 2 루트 15 곱하기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15가 되네요. 그럼 4는 60 더하기 b제곱 빼기 4는 약분 15b가 나오네요. 그럼 b제곱 빼기 15b 더하기 56은 0인데 87은 56이니까 둘 다 마이너스네요. 그럼 b는 8이거나 또는 7이다가 되네요. 맞지? 그럼 여기서 답 어떻게 선택하죠? 좀 잘 보세요. 여기 세타 갖고 피타고라스 쓰게 되면 이식도 똑같죠. 이식도 똑같잖아요. J 코사인 쓰게 되면. 보세요. 여기가 세타가 있고요. 2루트 15가 있고요. 여기 2예요. 여기 세타가 있고요. 2루트 15가 있고요. 여기도 2죠. 그럼 나머지 변 길이 하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식을 쓰나 미지수는 똑같아서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값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개가. 맞죠? 그럼 큰 놈이 이쪽이니까 이게 8이고 이 놈은 7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8이었어요? 그럼 얘가 지름이었네? 여기 직각. 다른 식으로 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안 되네요. 만약에 이걸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거는 구하기 쉬운데요. 이걸 구할 때, 각도 하나를 찾아내는 게 어려워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자, 2분의 1이고요. 2 루트 15요. 7 곱하기 사인 세타가 4분의 1이었겠네요. 4분의 7 루트 15네요. 그럼 4분의 22 루트 15인데, 그럼 2분의 11 루트 15요?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네요. 이거는 아마 사실은 여러분이 처음 해보실 때는 원죄 때문에 안 되셨을 건데요. 요거 다시 집에 가셔가지고요. 요거 좀 시간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천천히 보세요. 얘가 안 그려져서 문제를 못 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자를까에 관련된 얘기. 여기서 다 지금 쓴 게 뭐냐면 여기 세타인데 이쪽에서 놓고 보면 이 각과 이 각도 같다. 라고 하는, 원주각은 같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쓴 겁니다, 이게. 사실 여기 직각인지 알았으면 되게 쉽게 풀 걸. 세타면 여기는 당연히 파이 마이너스 세타였는데, 그죠? 이거 알았으면 좀 더 빨리 풀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먼저 들어갈 걸. 에이씨. 그러네요. 사인 세타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니까 8분의 8이다. 이렇게 됐으면 얘가 직각이다를 좀 쉽게 알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지나고 나서 생각이 난 거고요. 풀이는 아마 이런 식으로 쭉 풀어서 나가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자, 쉬었다 할게요.